박스들 안녕. 제가 저번에 포켓몬 영상을 했잖아요. 거기서 지우의 성장기를 쭉 살펴보면서 느낀 건데, 포켓몬스터의 한지우라는 캐릭터가 보여준 25년간의 성장기는 다시 한번 돌아봐도 웬만한 소년 만화의 주인공보다 더 흥미진진한 성장기를 보여준 것 같은데요. 그런 한지우의 성장 과정을 지켜봤던 시청자들도 같이 커가면서 인생이라는 풍파를 이겨나가며 성장해 나간 것처럼, 지우의 월드 챔피언십 우승은 혼자만의 우승이 아닌 시청자들과 같이 성장해 나간 대서사시라고 느껴져요. 그런 시청자와 같이 성장했던 포켓몬 애니를 생각하니 옛날에 봤던 만화 중에 시청자와 함께 성장했던 어느 한 만화가 떠오르더라고요. 그건 꼬마마법사 레미. 그러니 오늘은 마법소녀의 탈을 썼지만 알고 보면 도레미와 친구들이 성숙하게 성장해 나가는 성장물이었던 애니메이션 꼬마마법사 레미에 대해 시입해보겠습니다. 경고, 여러분 이거 기억나요? 삐리카 삐리랄라 산뜻하게. 꼬마마법사 레미, 2000년대 초반에 마법소녀 붐의 전성기 시절을 이끈 장본인으로 세일러문부터 이어져온 마법소녀의 트렌드인 악을 무찌르는 정의의 사도라는 느낌의 마법소녀가 아닌 초등학생들이 우연히 마법소녀가 되면서 벌어지는 자아실현, 갈등의 소등과 같은 인간적인 요소로 캐릭터들이 한층 더 성숙해지는 모습을 시청자들에게 보여줬던 그 시절 마법소녀의 탈을 쓴 힐링물이었습니다. 이런 어찌 보면 트렌드를 따라가지 않았던 삐딱선, 홍대병이라고도 할 수 있는 장르의 만화지만 다들 알잖아요. 그 삐딱선은 꽃길 그 자체라는 거. 그 성장이라는 요소를 부가 요소가 아닌 중심점으로 잡고 그걸 이어간 덕에 세일러문부터 트렌드였던 적을 만나면 정의의 이름으로 봉사 스타트 하면서 적을 조지고 세계의 평화가 지켜졌던 여름이었다 하면서 끝나던 전투 메인의 극에 벗어난 꼬마법사 레미만의 강점이 생기고, 그 강점은 아직도 우리가 레미를 기억하게 만드는 원동력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레미가 세일러문 카캡체 슈가슈가랑 같은 세련되고 멋들어진 모습의 작화도 아니고, 적과 싸울 때 관절기와 매지컬 킥 펀치 콤비네이션을 보여줬던 프리큐어 같은 역동성도 없지만, 레미를 보고 느낀 감동은 그 시절의 작품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고 신세대 마법소녀 작품들인 이제는 주먹을 넘어 연작까지 쓰는 프리큐어 시리즈, 왜 마법소녀는 행복할 수 없어를 외치는 암울한 마법소녀물, 클래식한 아이크 아넬다 넘어져버렸네 하고 있는 덜렁이는 마법소녀물, 기출변형 싸보지는 아이크 참 오늘도 넘어져버렸네 하는 덜렁이는 마법소녀물까지 나오고 있는 요즘 마법소녀물과 비교해도 기억에 남는 명작인데요. 그리고 그런 명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요소는 정성입니다. 꼬마법사 레미의 스토리는 자칭 슈퍼 울트라 하이퍼 미소녀 도레미가 맨날 남자 노래를 부르지만 맨날 차이는 일상을 보냅니다. 머리를 풀고 다녀 이 추파춥스 대가리야. 그럼 맨날 실패하고 살다가 이번에는 성공하면서 다짐함에 들어간 마법당이라는 곳에서 누가 봐도 인테리어부터 나 마녀예요 외치는 곳에서 주인장도 마녀 같은 내 얼굴, 코 길기도 하구나, 눈도 빨강, 애도 극혐, 나는 마녀 이러고 있는 안 들키면 그게 더 몰래카메라 같은 상황 속에 마녀란 걸 들키며 마조리카는 저주에 걸려 개구리로, 레미는 그 저주를 풀기 위해 마조리카의 가르침을 받는 초보 마녀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후에 소꿉친구인 장메이와 전학생인 유사랑과 견습마녀가 되며 개구리가 된 마조리카를 대신해 마법당을 운영하면서 도매상인 줄 알면 비싸게 받는 걸 아는 데라의 가격 올려치기도 버티고, 승민엄마와 아리엄마랑 똑같이 생긴 아따 마녀들의 견습마녀 시험을 이겨내며 보여주는 사건, 사고, 만남 등을 보여주는 스토리입니다. 허나 다른 만화와 다른 점은 앞서 말한 정성. 레미는 1기인 꼬마법사 레미부터 4기인 꼬마법사 레미 비바체까지 200화가 넘는 화수를 보유하지만 주인공들의 가족, 마계의 마녀들, 학교의 선생님과 친구들 등 정말 많은 등장인물들을 버리지 않고 주인공들의 성장 요소로 사용했습니다. 이게 지금 봐도 놀라운 게 200화를 넘게 진행하면서 첫 등장 당시 3학년이었던 친구들이 마지막 시즌에서 6학년이 되면서 새로운 친구들부터 선생님까지 등장하는데, 그런 수많은 캐릭터들을 비중 분배는 다르게 할지언정 버려지는 게 없이 입체적으로 만들었었어요. 1기는 초창기의 방향성을 잡기 위해 얼탱이 없는 개그신도 많지만 4기로 가면서 가족의 우정 같은 갈등 사건도 겪으며 그 갈등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마법을 쓸 때도 있지만, 레미에서는 언제나 마법을 쓰지 않고 레미와 친구들의 노력으로 해결하거나, 학교에서 일어난 사건은 우리의 모래시계 고현정 루즈 선생님인 천수영 선생님이 해결하는 경우도 많이 보여줍니다. 그런 조연부터 입체적인 작품에서 주연들은 어떻겠어? 입체적으로 존나 부족해요. 뭐 씨발? 주연급 아이들은 입체적으로 통통 튀지만 주연이라고 하기에는 이 아이들은 부족한 부분이 많고 극중 내내 인간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주인공인 도레미는 재능 같은 건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모습으로 첫 등장하고, 옛날에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말도 안 듣고 승급시험 때마다 어떻게든 되겠지 하며 실실거리며 자기 때문에 마녀 개구리가 된 마조리카 속도 모르고 마조리카를 화나게 만드는 모습을 자주 보여줍니다. 그리고 메이도 부잣집 첫째 딸로서 호화로운 삶을 살 것 같지만 실상은 언제부터 서울이 이렇게 재밌어진 거야 이러고 있는 재벌집 첫째 손자 브레이브 아닌 퍼니 가이와 반대로는 노잼 개노잼을 외치며 수동적으로 살아가서 첫
첫 등장에서 보여준 모습이 레미아 모습을 바꿔서 타인의 삶 컨텐츠를 찍는 모습이었고, 그리고 사랑이는 어찌 보면 후에 인간성 형성이나 여러가지 정신적 트라우마의 형성에 가장 주축이 되는 시절인 유치원 시절부터 엄마 아빠가 이혼하는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거기에 보라는 첫 등장 당시 분명 어른스럽고 침착하게 일을 헤쳐나가고 실력도 뛰어나 등장한 지 얼마 안 돼서 레미보다 앞서 나간 모습을 보여줬지만, 금단의 마법이 마음을 조종하는 마법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해도 안 들어먹고, 한술 더 떠서 가정교육을 바쁜 엄마 아빠에게 못 배우고 어린 시절부터 연예계 데뷔하며 일학습 병행제로 배웠는지 인성이 어디 하나 삐꾸나 있었습니다. 같은 반에 바빠서 얼굴도 못 보는 아빠가 그리운 친구에게 그럼 그게 아빠가 사랑하는 거 맞아나? 승급시험 떨어진 레미 보고 3급은 한 번 떨어지면 또 떨어진대 같은 팩트로 두들겨 패는 모습을 보여줬죠. 거기에 후에 나오는 모모는 아메리칸 마인드라 초반에는 보라보다 더한 팩트 폭행은 기본이라 모든 아이들을 삐지게 만들고, 도레미 동생 도토미는 확실히 빡대가리 레미보다는 잘난 게 맞지만 거의 조리돌림급으로 개무시하는 발언을 서슴없이 하고, 1판 기준으로는 언니라는 명칭은 거의 안 나오고 대부분 도레미라고 반말 찍찍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아직 초등학생이란 걸 표현하고 미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는지 꼬마법사 레미의 주인공들은 우리가 알고 있던 뭐든지 척척 해내는 마법소녀물과 다르게 부족한 모습과 상처를 이겨내며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런 모습을 극대화했던 요소가 마법당, 하나라는 캐릭터, 그리고 마법의 의미입니다. 마법당은 레미의 주부대라고 할 수 있는 곳으로 마녀개구리가 돼버린 마조리카를 대신해 레미와 아이들이 장사하는 모습을 보여준 곳으로, 1기는 마법용품을 파는 잡화점으로 시작하고 2기의 꽃가게, 3기의 베이커리 카페, 4기인 액세서리점까지 보여주는 매 시즌마다 업종을 바꾸며 새로운 마법당의 인테리어를 보여주고, 그걸 보고 자란 2030 박스걸들의 창업의 꿈에 불을 지른 곳이기도 합니다. 특히 3기인 베이커리 카페에서 보여준 여러가지 케이크 덕에 알고 보면 학연 지연으로 들어간 낙하산 감딸기의 일상문인 꿈파와 함께 2030 박스걸들이 사직서 던지고 하고 싶어하는 1순위를 카페 창업으로 도모하지 않았나 싶네요. 그런 업종 변경을 1년마다 하면서 각각의 업종마다 마법당에서 파는 상품과 관련된 에피소드도 다른데요. 1기인 마법용품은 대충 부적 같은 느낌의 상품들이지만 만능이란 걸 보여주지 않는 건지 보라가 가지고 있던 마법용품도 언젠가 부서져서 체면 마법을 남발하던 보라에게 작용 반작용 예습도 시켜주고, 마법당에서 파는 물품도 무조건 해결보다는 이건 행운의 부적이야 같은 응원 개념의 모습을 보여주는 용품들이어서 해결하는 건 레미와 친구들의 노력 덕분이었습니다. 그건 모든 시리즈 전부가 통용되는데요. 2기인 하나가 나오면서 꼬마법사 레미 샵의 주제는 가족, 모성애 같은 가족 관련 주제입니다. 그래서 어버이날 엄마가 안 계신 친구들이 엄마 얼굴을 그리라는 선생님에게 분개하며 이민시한 에피소드부터 마조리카의 엄마, 레민의 피아노 같은 에피소드는 그 시절 매화가 눈물이 멈추지 않으며 하면서 보던 기동아 부탁해급으로 명작 에피소드에, 마지막에는 옛날 여왕님이 운둔 생활하며 해리포터를 봤는지 하다 갓 태어난 아기를 견제하기 위해 쓰던 볼드모트 마냥 하나에게 저주의 주문을 걸어서 하나를 엄마로서 사랑하는 아이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며 하나를 저주로서 구하는 에피소드 같이 가족애를 중점으로 다뤘던 시즌이었습니다. 그리고 후에 나온 3기와 4기는 각각 2기에 나왔던 하나를 구한 방법인 마녀구슬을 부순 행위가 안 입고 온 원로들의 시험을 통해 자격시험을 하는데, 이제 12살인 애들한테 200년 전 런던에서 먹은 스콘을 주문하거나 애들한테 말도 없이 시험 시간을 조작하며 시험 종목도 바꾸고 자기도 기억 못하는 걸 만들라는 별짓을 다 하지만 이겨내고, 다음에는 옛날 여왕님의 또 시작한 견제로 하나를 건강하게 못 크게 편식의 저주를 걸어버리는 어른 같지도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그것마저 이겨냅니다. 그리고 마지막 4기인 디바체는 최종 흑막인 여자 옛날 여왕님을 추억의 물품으로 달래주며 아이들은 미래에 대한 깊이 있는 생각을 하는 시즌입니다. 이런 식으로 마법당의 테마에 맞춰 그 시즌의 주제가 결정되며 레미와 친구들은 점점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처음에는 마법도 제대로 못 쓰던 아이들이 환상의 마법이라는 단체 마법으로 사건도 해결하며 베테랑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메인은 은침 수준의 인물에서 마음이 따뜻한 인상으로 바뀌고, 사랑이는 트라우마라고 할 수 있는 이혼한 부모님의 관계가 점점 회복되었고, 첫 등장 당시 얘 왜 이러지? 라고 했고, 후에 변신 들켰다고 썸녀도 있는 남자를 레미랑 이어주고, 그걸 알고 멘탈 나간 레미 면전에 오? 내 마법 아직도 효과가 있네? 하는 인상 터진 모습을 보여줬던 진보라는 하나의 육아와 아이들과 지낸 시간 덕분이지 점점 아이들과 동화되며 이제는 타인을 맘대로 조종하던 가정교육 일학습 병행제 출신 박스 리언 예인 출신 진보라는 후반으로 갈수록 인성 터진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어른스럽고 노력하는 모습만 남은 인물로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후에 나온 모모도 아메리카에 살던 걸 티내듯 처음에는 레미, 사랑, 메이, 마법당 같은 귀여운 어눌한 말투에서 점점 말도 잘해지고 팩트를 후들어 갈기며 애들 몇 명은 울리던 첫 등장과 달리 한국에 익숙해지고,
후반부 하나의 육아도 애기 탈락에 푸딩도 3개나 먹이는 모습 때문에 갈등도 있었지만 다시 하나의 마법당 직원으로 성장합니다. 근데 이건 어찌 보면 당연하죠. 12살이 애기에 대해 얼마나 알겠어요. 절대 제가 옛날에 모모를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페르탄, 베튼, 향기 아니 이런 식으로 시리즈가 갈수록 점점 성장하는 모습을 시청자에게 보여줬던 아이들. 한술 더 떠서 현지인 일본에서 20, 30대 여성들의 국민 만화라고 인식되는 이유는 아이들이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성장하는 과정을 보여줬던 방영 시기가 극중 시간 흐름이랑 2개월 정도 차이라 더 공감이 되었다고 하네요. 거기에 더 공감되는 이유는 마법. 레미에서 마법은 다른 마법수녀와 다릅니다. 다른 마법수녀는 난 하늘을 날면서 저 녀석을 칼로 도륙내고 싶거나 저 녀석에 더한 달팽이간에 고통을 주고 싶어 같은 모습으로 마법이 발전하거나 힘이 강해진다면, 레미의 마법은 햄스터로 변신해서 당사자와 주변 사람들의 말을 몰래 듣고 문제 해결하는 느낌의 단체 마법인 환상의 마법도 시간여행 같은 높은 경제 마법도 있지만, 사람을 살리거나 마음을 조종하는 마법은 금단의 마법으로 치부내며, 대부분 환상의 마법을 써도 누군가를 찾으려면 나침반이 나오고, 사랑의 아빠가 실직해서 마법을 써도 하늘에서 구인구직 광고 책자가 우수수 떨어지는 등 문제 해결의 치트키가 아니라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 느낌입니다. 즉 결국에 사건 해결의 중점은 아이들의 노력인 거죠. 그래서 1기에서 보여준 아따 마녀들의 마녀 승급시험도 마법에 제한이 있거나 달리기 경주를 하는 모습에, 2기에서 보여준 하나의 육아 테스트는 마법이 아닌 아이를 사랑으로 키우는 모습이었고, 3기인 베이커리 테스트도 결론적으로 아이들이 직접 파티시에가 되어서 경연을 펼치는 꿈빛 마법당에서 끼케야 기분 좋고 행복해지는 마법의 가루를 뿌리며 아이들을 황홀을 하고 그런 awesome 말 아니 마법의 가루 정도 말고는 제가 제빵 과정에서 마법이 관련된 건 단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4기의 주요 소재가 여왕님의 추억을 되살리며 기분이 좋게 만드는 모습이라 3기 후반부 황홀하게 하는 마법의 가루가 뿌려진 케이크부터 시작한 아자아자 여왕님 일어나세요 프로젝트지만, 더 중요한 요소가 아이들은 이제 정식 마녀가 될지 인간으로 살지 결정지는 미래에 대한 고민입니다. 아이들은 6학년이 되면서 마녀 승급시험 통과에 하나의 육아시험도 통과했고, 3기부터는 거즘 라따뚜이 애청자들인 원로들의 날 놀라게 해보라니까 급의 테스트까지 통과하며, 결국에는 마녀 개구리 저주의 중심인 옛날 여왕님까지 만족시키면서 명실상부 마계의 뜨거운 감자 같은 마녀가 되었죠. 하지만 아이들이 선택한 건 마녀로서의 삶을 포기하고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된 건 여러가지 이유가 있었죠. 일단 이 작품에서 그려지는 마계는 슈가룸 같은 사탕내음 날 것 같은 곳이 아닙니다. 라따뚜이 매니아들은 대부분 웃음을 잊은 지 오래돼서 매사 깐깐징어 뺨때기 27대는 때리는 우울한 상태고, 몇몇 마녀들은 마법을 안 쓰고 살아가는 것도 허다했죠. 마조 하트의 딸인 마조랑과 아이들에게 배틀의 사용법을 알려줬던 마조 크로스는 마법이라는 편리함에 잊고 있는 애정, 정성 같은 감정을 인간은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녀들을 만나며 성장한 레미에게 마녀의 현실을 알려줬던 마녀 미래 언니가 있었습니다. 미래 언니는 유리공예 장인으로 한적한 집에서 혼자 유리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마녀 출신 미래 언니와 동네를 걸으며 둘은 급속도로 친해지고, 미래는 레미에게 유리공예를 알려주게 되지만, 레미는 잘 하지 못하며 친구들은 각자 자기 재능을 빛내고 있지만 자기만 아무것도 없다며 푸념을 합니다. 하지만 미래에 그런 건 신경 쓰지 말라고 하는 말처럼 레미가 다른 아이들을 얘기할 때 나온 장면은 아직 물들지 않은 초록색 단풍. 레미는 아직 개화하지 않은 꽃인 거지 근본이 잡초 같은 풀인 건 아닌 거죠. 그런 걸 증명하듯 유리공예도 성공하지만 떠난다는 미래가 보물상자라고 여기는 화장대에는 낡은 사진들이 많았습니다. 그곳에는 여러 사람과 같이 찍은 미래의 사진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면서 하나하나 소개시켜주다 옛 애인을 가리키며 예전에 유리공예를 알려줬던 일과 헤어진 이유는 자기는 연상을 좋아한다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지금 휠체어 신세에 자기에게 유리공예를 알려주겠다며 편지를 보냈다고 하죠. 이게 마녀의 현실입니다. 좋아하던 사람이 늙어가는 모습을 보는 슬픔을 안고 사는 마녀. 그리고 미래는 레미에게 같이 가지 않겠냐며 말하죠. 하지만 갈팡질팡하다 때를 놓치고 미래는 그렇게 사진과 레미가 만든 유리잔을 남기며 사라집니다. 이렇게 자신의 소중한 사람이 점점 늙고 죽어가게 되는 걸 봐야 하는 마녀의 삶을 잘 표현해준 미래. 그리고 그런 슬픔을 갖고 있는 마녀는 또 있었습니다. 그건 옛날 여왕님. 일단 여기는 여왕님이 문제가 많아요. 처음부터 애들 밀어주기 개 심하게 했던 현 여왕님. 분명 애들 지인 학연 현연 중 하나다 생각은 했지만 진짜로 레미의 주변인 중 하나인 양호 선생님이었죠. 어린 시절 따뜻한 레미의 마음을 보고 주시하게 되었고, 몇몇 우연히 겹쳐서 레미와 데스티니를 느꼈는지 이 아이가 분명 마녀와 인간을 다시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은 했다고는 하는데, 그럼에도 승급시험 떨어지거나 막다른 길에 봉착했을 때에도 아이들에게 여왕 찬스로 승급시켜줬던 여왕님은 시청자들에게 경교연급 몰래카메라 대반전으로 시청자 뒤통수를 시게 갈겼죠.
그런 상황 옛날 여왕님은 처음 등장할 때는 한두 살짜리를 견제하는 모습의 볼드모트인 줄 알았지만 알고 보니 사연이 많았었죠. 옛날 여왕님은 인간계에서 만난 제빵사인 조르주에게 자신의 이름을 딴 사랑스러운 트루비옹이라는 케이크를 받으며 청혼받고 결혼했지만 천년 전에도 제과 제빵은 극한 전공이었는지 재료 구하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허나 아들 앙리는 끝까지 그녀 곁을 지켰지만 며느리가 일찍이 세상을 떠납니다. 허나 6명의 손주들을 사랑하며 여왕을 포기하면서까지 했던 인간 세상의 삶은 후회는 없고 행복했지만 아이들은 성인이 되니 늙지 않는 할머니에게 마녀라며 떠나버렸습니다. 허나 끝까지 곁을 지켰던 아들 앙리가 있었지만 인간이었던 앙리는 트루비옹보다 빨리 세상을 떠나버립니다. 그런 상황 아이들이 지 애비 임종도 안 지키는 꼬라지를 보고 다시는 마녀들에게 나 같은 상처를 만들지 않겠다 다짐하며 모든 마계와 통하는 문을 부시고 마녀 개구리의 저주를 걸어버리는 게 옛날 여왕님의 이야기입니다. 허나 레미와 친구들의 노력으로 그날 마차 사고 때문에 아이들은 늦게 온 거였고 마녀든 뭐든 자신의 할머니는 자신들을 누구보다 사랑했다는 걸 깨달으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대대손손 아버지의 무덤에서 성묘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며 옛날 여왕님의 오해를 풀어주는 게 아이들의 역할이었습니다. 이런 초등학생들이 겪기에는 빡센 일들을 겪고 아이들은 깨닫습니다. 비록 처음 시작은 마법을 통한 자신의 사랑의 상대를 찾기, 자신감 상승, 부모님 관계 회복 같은 이유들로 시작했던 마녀 생활이었지만 그런 건 마법이 없어도 자신들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거란 걸 깨닫습니다. 이처럼 레미에서 부여한 마법은 현실성입니다. 제 아무리 마법 소녀가 만화적 관점이 허용되는 만화 장르라고는 하지만 주인공들이 시청자들과 같이 성장하려면 같은 감정을 공유하며 공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공감을 하게 되는 게 현실성. 갑자기 나타난 괴물을 관절기와 타격기로 조지는 게 아닌 마녀로서 살아가는 삶에서 오는 상처의 무게를 보여줌으로써 마녀들도 결국에는 상처를 받으며 완벽하지 않다는 걸 보여줬고 그걸 보던 시청자들도 그게 몰입할 수 있게 만들고 같은 감정을 공유하며 레미, 메이, 사랑이, 보라, 모모 하나와 함께한 초보 마녀로서 같은 반 친구로서 마법당 직원이 된 마음으로 꼬마법사 레미를 시청했었죠. 그래서 20주년 기념으로 나온 극장판인 꼬마법사 레미 견습마녀를 찾아서의 주인공들은 레미와 친구들이 아닌 꼬마법사 레미 애니메이션을 시청하며 자랐던 아이들이 커서 20대 성인이 된 인물들입니다. 그 인물들이 방황하며 살아가다 레미에 나온 장소들을 성지순례 여행하는 게 이 영화의 줄거리죠. 이런 식으로 다른 만화와는 다르게 재미도 작품성을 떠나서 당시 시청하던 시청자들의 마음속에 아직도 남아있어서 이런 작품이 나온 것 같은데요. 그런 영화의 주인공처럼 목 낮췄던 꼬마법사 여기 있어요. 우리들 마음속 깊은 곳에 항상 말이죠. 허나 이 영화는 레미의 이야기를 그린 게 아닌 레미와 함께한 이야기를 그렸기 때문에 레미의 후일담을 보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부러울 수도 있지만 20주년을 기념할 정도로 극장판이 나왔다는 것만 봐도 그만큼 레미의 인기가 하늘을 뚫다 못해 성층권을 돌파해서 화성 살고 있는 맷 데이먼이랑 감자 먹으면서 같이 레미 볼 정도의 인기라는 걸 실감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진짜 후일담은 어떻냐? 그건 꼬마법사 레미 16이라는 소설에서 알 수 있었는데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정발 안 돼서 일본 사이트 번역해가면서 찾아보니 진짜 충격 그 자체더라고요. 일단 레미의 에필로그에서 모모와 사랑이는 각각 미국과 외할아버지 간병 때문에 부산으로 떠났고 보라는 탈 아이돌 선호하면서 이사가고 메이는 같은 동네 살지만 바이올리니스트라는 꿈을 키우기 위해 레미와 다른 중학교를 가는 게 레미의 엔딩이었는데 이 이후에 중학교편을 그리려고 했지만 스폰서와 트러블이 있어서 중학교편은 무산됐지만 16살이 된 아이들의 이야기를 그린 후일담 느낌의 꼬마법사 레미 16이라는 소설이 발간되었습니다. 허나 내용은 충격 그 자체. 일단 레미는 메이의 벼락치기를 넘은 폭풍치기 과외로 겨우 명문고등학교에 진학하지만 여전히 꿈없이 방황하다 고3 막바지 자신의 꿈을 괴화합니다. 그건 교사. 어린 시절부터 피아노나 공예에 재능은 없어도 등교 거부생이나 반 친구들의 화합을 도모했던 레미였기에 어찌 보면 늦게나마 재능을 찾은 거지만 너무 늦게 찾은 나머지 재수를 선택하고 어떻게 결국에는 자신이 나왔던 초등학교의 교사가 되고 그렇게 노래를 부르며 찾았던 사랑의 상대는 에필로그에서 편지를 주며 고백했던 남자입니다. 그리고 그 남자의 정체는 알고 보니 땡구라고 소설에 나와있죠. 그렇게 둘은 사귀는 느낌으로 끝나는 게 레미의 이야기지만 다른 친구들은 장난이 아닙니다. 메이는 레미 과외 시절 아빠의 영화가 잘 안돼서 가세가 기울었고 사랑이는 어린 시절부터 육상선수라는 꿈을 찾고 입상하던 유망주였지만 아킬레스건 부상으로 은퇴와 복귀를 번복하며 애매하게 성적을 내고 있었고 보라는 어머니의 갑작스런 뇌경색으로 어머니가 사망하고 모모는 화목한 가정인 줄 알았지만 후에는 엄마 아빠가 이혼하고 모모는 프랑스로 제과제빵 유학을 간다는 레미 말고는 딱히 성공했다고 말하기 그런 엔딩입니다. 거기에 하나도 에필로그 때 사회적 거리두기를 20년도 전에 미리 실천할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는지 사춘기 때 마조리카와 싸우고 마조리카는 다시 인간계에서 마법당 차리면서 아이들과 만나고 하나는 후에 마법으로 사람을 못 고치면 의술을 배워야겠어 하며 동경대 의과대학을 진학하는 느낌의 후일담입니다. 애들이 성장한 모습을 보는 건 좋은데 생각보다 박수칠 때 잘 떠난 것 같네요.
오늘은 이렇게 시청자들과 함께 성장했던 만화 꼬마업사 레미에 대해 시입을 해봤는데요. 계속 대본 쓰면서 생각을 해봐도 레미만한 만화는 찾기 힘든 것 같아요. 최종 보스라고 할 수 있는 옛날 여왕님의 이야기는 그게 마지막이 아닌 후반부고, 진짜 최종 이야기는 아이들의 졸업식과 앞으로의 진로 결정 같은 마법과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으로 채워놓은 것만 봐도 그 시절 3학년 첫날부터 함께하며 6학년 졸업식까지 아이들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보여주는 드라마 같은 느낌이라 가슴 한켠이 뭉클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끝으로 여러분들은 누구를 가장 좋아했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